주에 이어서 입체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체 그리기 입체감 있는 인체 그리기 그죠? 자, 그냥 인체 그리는 거는 사실은 뭐 표본들이 워낙에 많고 그죠?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정면, 측면, 옆면, 특히 측면은 뭐 하도 많이 그리니까. 근데 이제 뭐 측면 위에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측면 밑에서 보거나 아니면 되게 이제 투시가 심한 인물을 그릴 때는 사실은 표본도 적을 뿐더러 많이 그릴 이유가 없죠. 사실은 뭐 이야기 전달력도 당연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되게 특수한 조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은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예제를 몇 개 들어주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얼굴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저번 주에 투시를 했었죠, 그죠? 투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투시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려야 될 때 마음속으로 항상 잡아야 되는 게 있었죠. 이게 뭐였죠? 눈높이선, 그죠? 눈높이선으로 잡고 내가 위에 하늘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림을 그릴 것인가, 내가 바닥을 그릴 것인가를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자, 그리고 소실점이라는 걸 잡아서 먼저 입체적인, 그죠? 어떤 사물들, 특히 뭐 직육면체 정도를 잡아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의 점으로 직육면체를 만들고 뭔가 사물, 뭐 건물이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자, 오늘 여기다 이제 얼굴을 올려본다면, 그죠? 분명히 턱 밑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얼굴의 기하도형을 얘기를 한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죠? 예, 구와 이제 턱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그죠? 구와 턱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뭐 여기서 이제 약간 턱 밑을 주고 이제 우리가 뭐를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눈높이선에 이르르면 왜곡이 사라지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요령을 얘기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전에 S자를 만들어서 중앙을 만들고, 그죠? 중앙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전신에서, 그죠? 예.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입체적인 얼굴을 그릴 때 코를 좀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는 코하고 눈을 절반 안쪽에 다 넣어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뭘로? 얘네로 다 얘기를 하고, 완전히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를 위통수와 여기를 3분의 2 정도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입과 턱으로 다 마무리 지으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상황마다 사실은 되게 뭐 카메라 각도마다 다양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생각만으로 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생각만으로 뭐 기획을 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조금 익숙한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죠? 자, 뭐 코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두덩이, 광대, 그죠? 그리고 눈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눈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요 기울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이 기울기, 눈의 기울기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코의 기울기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소실점이 가까우면 왜곡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고, 그죠? 소실점이 좀 멀면 조금 평행하게, 그죠? 평행하게 나오는데, 보통은 소실점을 그렇게 가까이 두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소실점을 가까이 두면 왜곡이 너무 심해져 버려서
입체가 완전히 찌그러지기 때문에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눈, 코, 입의 위치를 평행하게 잡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절반 안에 코와 눈의 얘기를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짓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근데 밑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코하고 이 간격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좁아 보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좁게 얘기를 해주고요. 아무래도 윗입술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안녕. 비 많이 오니? 조금만. 자,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온 입술은 아무래도 좀 더 완만한, 그죠? 예, 평행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죠? 예. 여기도 거기에 맞춰진 턱 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턱선이 나오겠죠, 그죠? 이 면을 되게 힘들어 하시죠, 그죠? 이 면을. 그죠? 자, 그리고 목에서 얘기하겠지만, 예, 기도라는 이 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도 확보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뭐 한쪽 눈은 보일 수도 있고, 덜 보이겠죠. 아무래도 표현이 덜 될 거고. 그죠? 예, 나머지 부분들은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데, 눈마저도 밑에서 본 눈의 특징들을 자, 확실히 가지고 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뒤통수가 이렇게 적게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카락이 많이 보일 리가 없죠. 그죠? 많이 보일 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예, 여기가 광대라면 광대도 마찬가지로 예, 얘도 꺾일 거잖아요. 그죠? 같이 평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얼굴의 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물론 이게 여성이라든지 턱이 작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긴 측두골이 있었을 거고, 자,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귀의 위치는, 귀의 시작은 생각보다 떨어졌어. 그죠? 상당히 밑에서 시작을 하고, 당연히 귓불이 엄청 크게 보이고, 귀 둘레는 적게 보이고, 그죠? 예, 귀 조갑이 밑에 부분은 크게 보이고, 위에는 당연히 적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죠? 윗니빨 잘 보일 거고요. 그죠? 역시 입체니까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방향에 맞게끔 밑에서 본 방향에 맞게끔 이제 흘러주면 됩니다. 물론 안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 자, 당연히 이 속은 어둠이 되고. 자, 이제 머리카락을 얘기를 한다면 자,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밑에서 본 얼굴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뭐죠?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헤어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의 면적이 너무 좁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너무 좁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눈매 같은 건데도 눈매마저도 그죠? 당연히 예, 그 특징들이 적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냥 입만 턱만 잘 보이는 그죠? 각도다 보니까 즉 인물이 안 이쁘게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물이 이쁘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뭐 얼짱각도라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찍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푸사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특이해서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낯설음들이 이제 예, 밑에서 본 각도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 특징들이 잘 안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도 이걸 먼저 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먼저. 자,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뭐 명암이라든지 그죠? 들어가는데 예, 얼굴 명암은 예, 그냥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얼굴 명암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코 밑 당연히 어둡고요. 입술 위쪽 어둡고요. 아랫입술의 아래쪽 당연히 어둡고요. 그죠? 하지만 턱 끈이라는 이근이라는 애가 튀어나와서 또 빛을 받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예, 상악골 때문에 여기가 빛을 받고 자 여기는 이제 광골근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근육들 때문에 또 어둠이 생기고 그죠? 여기는 예, 턱뼈의 아래쪽은 꺾임이 아래로 가 있어서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빛이 이렇게 오면 밝진 않지만 중간 어둠 정도는 되겠죠. 왜냐하면 광대뼈 아래쪽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전혀 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을 다 해서 그리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반복 숙달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안 보고 그려봤는데 자연스럽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알겠죠? 저도 예, 오랫동안 그려왔습니다. 맞습니다만 이걸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해야 될 때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느껴요. 사실은.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뭐 보여주세요 했을 때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이 각도가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캐릭터가 가지는 특징이 안 나오거나 어떤 뭐 이쁨이나 잘생김이 많이 무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연출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많이 쓰죠. 그죠? 예, 어쨌든 이 점 투시라든지 심지어 이제 왜곡이 더 심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점 투시까지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 오목 렌즈로 본 것 같은 이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진짜 특별한 연출이지 않은 이상 그죠? 예,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위에서 봤을 때, 자, 위에서 봤을 때도 이제 밑에서 봤을 때 특징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밑에서 들어가 있는 특징들을 놔두고 눈, 코, 입의 위치가 너무 틀려서 그죠? 너무 코가 내려왔다든지 그죠? 아니면 눈이 너무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위에서 봤을 때도 자 두개골이 있고요. 그죠? 근데 안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꺾었습니다. 그죠? 꺾었어요. 그죠? 어떻게 되죠? 이제 예, 이 정수리가 보이는 거죠. 이제 정수리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턱이 확실하게 확 줄어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절반밖에 안 됐던 애들이 이제 3분의 2 이상 차지하겠죠. 사실은 원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죠? 그 정도로 차지해야 되는 애들이고 위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그죠? 턱에 대한 개념들이 더 얇아지는데 자 그러면 눈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눈의 기울기가 거의 이 정도까지 꺾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도까지를 초보자들이 잘 못 꺾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평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저도 되게 고생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를 해놓고 나서 눈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죠?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들이죠. 그죠? 자, 물론 약간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왜냐하면 예, 위가 다 뭐가 돼야 되죠? 그죠? 예, 축도구를 꺾고 이런다면 예, 여기가 다 머리카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눈두덩이가 있다면 으아,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코도 나오는데 당연히 코도 이 기울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죠? 당연히 받겠죠. 그죠? 그 코도 이제 그 영향,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들창코라고 그래도 이 각도에서는 이 콧구멍이 보이는 만무하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입인데 또 입을 또 이렇게 그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엄청난 썩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죠. 어떻게 되죠? 인중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윗입술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각도에서는 그죠. 위에서 봤기 때문에 약간 웃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원통이니까 그죠. 이렇게 꺾어주면서 이렇게 돼야지만 위에서 본 입이 나오는 거고 그만큼 예 아랫입술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턱 부분도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죠? 그 대신에 되게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죠? 자, 이 각도에서는 당연히 조금밖에 보일 수는 없을 거고. 자, 눈을 내리 감은 것 같은 특징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죠? 예. 자, 물론 여기서도 뭐 눈을 붕 뜨면 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예. 보통은 R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R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에 따른 특징들, 그죠? 그리고 눈매의 흐름들이 보이겠죠? 그죠? 눈꺼풀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사실은 뭐 캐릭터나 인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들은 약간은 개인 취향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극단적인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가 나오죠?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 헤어스타일은 이 각도에서 너무 잘 보이죠? 그죠? 너무 잘 보이는 각도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가마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앞머리 부분과 그죠? 예, 사이드 머리, 옆머리와 그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뒷머리로 이걸 많이 하죠. 자, 이 각도에서는 귀가 내려앉았지만 이 각도에서는 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귀 둘레, 그죠? 우리 귀 둘레가 확실하게 두껍고 힘있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귓불은 아주 작게 보이겠죠. 그죠? 자, 역시 광대, 그죠? 여기서 광대 수죠.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 줘야 될 거고, 그죠? 이 정도 각도면은 이제 목 부분이라든지, 그죠? 되게 겹쳐 보이면서 목 부분이 이제 길게 안 보이죠. 그죠? 길게 보이지도 않고 어깨 부분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느낌. 형성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귀 밑으로 목이 나오고 이제 귀 뒤로 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어깨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위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죠. 형태가. 그죠? 이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릴 때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거 그릴 때는 뭐 트레이닝 한다고 그러는데 전신 그릴 때는 얘가 막 요동을 치는데 거기서 안 보이는 부위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만 외형을 조금 정확하게 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어렵죠.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는 게 어렵죠, 그죠? 네, 그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트레이닝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뭐 이렇게 왔겠죠, 역시. 근데 이 직육 면체를 우리가 다 할 때마다 잡아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죠? 할 때마다 직육 면체 잡아서 막 이러는 걸 이렇게 나눠서 막 자로 재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직육 면체나 입체가 얘가 이렇게 꺾이네요. 얘가 이렇게 꺾이네라는 것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뭐 질문할 게 없죠? 뭐 다른 각도? 두 가지 각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정면이죠. 그죠? 좀 더 어려운, 뭐 많이 안 하는 각도는 이제 뭐 완전히 옆모습 정도겠죠. 그죠? 이제 완전 평면적인 각도는 이 정도 각도겠죠? 그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제 생각엔 얘가 돼야 돼요, 먼저. 얘가 돼야지만 이제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얘가 안 되면 사실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나간 응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걸 내가 지금 못한다.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입체감이 돼야지만 이제 응용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니, 지연아? 시연이 괴롭니?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있긴 있어.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하지만 자지는 말라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한 비례는 아니라 자기만의 비례가 필요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많이 오늘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기만의 비례가 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걸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좀 난 된다 싶었을 때 이제 아니면은 동시에 진행을 하시거나 알겠죠? 가장 좋은 건 동시에 진행하는 거고요. 입체감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마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초보자들한테. 알겠죠? 자, 근데 오늘은 이게 목적이 아니었죠? 뭐가 목적이죠? 전신. 전신. 그죠? 입체감이 좀 많이 심한, 그죠? 예, 근데 전신을 하게 되면 뭐 소실점이 이거보다 더 심한 3점 투시들을 되게 많이 쓰죠. 그죠? 그러면 아마 저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올려담고 할 건데, 그러면 저 밑에 어디 소실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잡진 않고 그냥 저걸 잡아볼게요. 소실점에 따른 그죠? 이렇게 나가는 육면체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죠? 3점 투시 그렸을 때 우리 건물 생각나죠? 그죠?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머릿속에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잡고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 정도 기준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8등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 정도 사시라고 그러죠. 그죠? 치골까지 정도가 머리가 4개.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 머리가 4개. 즉 7.5등신이든 6등신은 이제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신 정도를 절반이라고 치고, 그죠? 하반신을 나머지라고 쳤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상당히 위에서 보는 느낌의 그림을 그려야 될 때, 그죠? 상반신은 어느 정도까지 그려야 됩니까? 중앙을 나눠줘야겠죠. 만약에 숫자 쳤다 칩시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상반신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즉, 이 정도까지 상반신 처리를 해줘야지 입체감이 강한 인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거를 많이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 근데 왜 자는 거라고 그러죠? 에이! 솔직하게 내 수업 재미없지? 아니요. 강제 같잖아. 예, 어쨌든 중요해.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상반신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예. 자, 근데 여길 또 X자로 나눈다면, 아무래도 X자를 나눈다면 봅시다. 한 이 정도 크기가 얼굴에서 가슴 윗부분이 나와야 되는 크기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커야 돼? 그죠? 얼굴이 이 정도 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얼굴 엄청 크고요. 그죠? 가슴에 있고, 남자로 치면은 이제 유두 정도, 그죠? 유두 정도라고 합시다. 가슴 대흉근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 그리고 상반신이 다 끝나야 되니까 한 이 정도에서 치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요 개념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처리하는 기준. 그러니까 어때요? 늑골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죠? 목과 늑골이 이거 원통을 공유하죠. 왜냐면 위에서 봤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따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겹쳐서 보이는 거잖아요. 원통이. 그죠? 예, 원통이 이렇게 단면들이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서,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 다리를 그릴 때 골반이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그냥 바로 밑에서 나오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게 되는 거고, 예, 이 정도의, 그죠? 중복된 엉덩이, 그죠? 라인이 중복돼서 나온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도 뭐 X자를 그린다면, 무릎이 있고 나면 정말 종아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엄청 작긴 한데, 여기서마저도 중복이 되죠. 그죠? 여기서마저 중복돼서 비복근이라는 부분들이, 종아리 부분이 상당히 위에서 유지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 왜곡도 좀 심해요. 왜곡도 되게 심해요. 이런 경우. 왜곡도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심한 왜곡 상황에서 어쨌든 배웠던 다리가 가져야 되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 부분도. 얘만 위에서 본 거가 이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왜곡이 엄청 심한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요소들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리가 어떻게 돼? 입체감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짧아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선생님 저 입체감 있게 했는데 어떻게 호빗이 돼버리네. 그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평면적으로 잘 그려야지만 역시 얘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냥 나올 수는 없고요. 그죠? 왜냐면은 그 인체적인 요소들을 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좀 팔을 들어 올리고 이제, 그죠? 광배도 보일 수 있고, 그죠? 손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엄청 커지고. 근데 그걸도 약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겹쳐서 나오는데, 팔은 뒤에서 이렇게 꺾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마저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입체감 있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말단 부위들은 조금은 따로 입체감 있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외우긴 해야 돼요. 그죠?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 부분 마찬가지 이제 왜곡이 되게 심해지겠죠? 그죠? 삼각근, 지금 대운 근, 그 다음에 가슴, 그죠? 얘는 광배근.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라는 부분들, 그죠? 그것도 점점 심해지죠, 이제.
입체감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겠죠, 그렇죠? 왜 말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 어쩐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띵해지네. 병신 같네요. 예. 이 사람들이. 예. 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막 손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입체감이 있는 이제 입체가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뭐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펴서 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가고 나서 뭐 이렇게 삼각근이 있는 게 아니라, 얘랑 되게 많이 겹치는 느낌으로, 그죠? 구겨 넣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흐름이 좀 더 이렇게 도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서, 그걸 또 구겨 넣어야 되는 거고, 그죠? 물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얼굴 방향에 따라서 뭐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본다 라는 개념이라면, 그죠? 굳이 아주 입체감이 심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죠? 굳이 뭐 이거부터 내려다보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안 돼. 안 된다고. 자, 그럼 머리카락이 어떻게 역시 위를 이런 정도로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입체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옷을 입힌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원통이 들어가고 이렇게 원통이 입체감을 가지게 되면 자꾸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옷을 입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평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입체감을 가지고
얘기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바로 이제 뭐 옷이 이제 꺾이고, 입체감들이 생기고, 왜곡도 훨씬 더 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입체감 있게 뭐 3차원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 과정을 설명은 못 하더라도 그림으로 이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는 그게 나오면 돼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연습량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연습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없으면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계속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알겠죠? 자, 일단 필기. 자. 역시 똑같은 뭐 예제를 들었을 때 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다리가 나오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여기가 무릎이 공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죠, 압축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압축돼서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뭐가 시작됐을까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 다리가 시작됐는데, 그죠? 이 길이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죠. 그죠? 짧아진 것처럼 짧게 보이는 거죠. 여기 완전히 위에서 본 다리의 특징을 가지게 돼서, 자, 만약 앉아있는 사람을 그린다 그러면 어때요? 자, 안 보이는 사람을 잘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만화에서 보면은 컷이 있는데 사람이 컷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만 그리지 않는 거죠. 얘네를 잘 그리려면 여기까지 예상해서 그려야지만, 그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죠? 안 보이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지 보이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감각이 생기면은 이제 뭐 그냥 이거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냥, 그죠? 만들어내겠죠. 그죠?
식으로 반대편에서도 그죠? 뭐가 나오죠? 8이 나왔겠죠. 그죠? 반대편 8 그리고 8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진 않아요. 그죠? 예, 여기를 그리진 않지만 그죠? 이걸 예상해 마음속에선 예상을 해야지만 그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외형을 만들어 보자면 다 지워버리고 그죠? 자, 목 뒤에선 뭐가 나오죠? 충세 유돌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근육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승모근, 견갑골,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랑 즉 가슴 부위라는 건 늑골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늑골, 그 다음에 뭐 옆구리 살 정도 나오겠죠, 그죠? 골반 뼈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입체감 있는 뭔가 그죠? 이런 걸 그려내려면 대전제 하나가 있죠, 그죠? 원통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어떤 근육들이 들어가 있는가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입체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머릿속에 어쨌든 직육면체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서 얘가 거기를 빠져나가면 안 돼, 아니면 그거보다 밑에가 더 넓어지면 안 돼,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만약에 사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도 같은 소실점을 향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뭐 저번 주에 배경도 배웠기 때문에 인물하고 배경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데 다 자로 재서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그 이론으로 재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결국엔 나머지는 뭐 하면 되죠? 나머지는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연습해 왔던 것들을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잡지도 않죠. 그죠? 어떻게 잡죠? 바로 뭐 하죠? 바로 옷 입히죠, 그냥. 그죠? 바로 옷 입히고. 그죠? 바로 또 주름 잡고. 그죠?
겨드랑이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기본 이해는 평면이 잘 돼야지만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제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죠? 본인이 알고 있었던 뭐 가지 주름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오는 이제 주름의 외형들이 입체감을 띠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또 이 반대 밑에서 봤을 때, 그죠? 밑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밑에서 보게 되면 하늘을 많이 그린다는 얘기죠, 내가. 그죠? 그러니까 눈높이 선을 밑으로 주는데, 이런 3점 투시 같은 왜곡이 좀 심한 걸 그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안 렌즈 또는 관광 렌즈라는 걸로 보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되죠? 지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이 좀 심해지죠. 그죠? 왜곡이 조금 심해져서, 심한 상태에서 역시 뭘 그리죠? 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밑에서 본 얼굴에 뭐 특징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직육면체의 영향을 받고, 그죠? 이 뒤에 역시 소실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 뭐죠?
저기 어딘가에 또 소실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공간에서 뭔가 공간을 구성하고 인물을 그리듯이 인물이 하나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게 또 문제인 거죠. 그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이제. 그죠? 자, 마찬가지로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초반에 정했던 얘의 소실점의 영향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문제는 뭐냐면 얘랑 같은 방향성을 가지거나 정확하게 90도 각도가 되는 반대 방향성을 가지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죠? 뜬금없이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1.2시랑 똑같아요. 1.2시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사물들이 하나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죠? 그 배경 안에서 삐뚤어져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다른 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때는 예, 만약에 얘랑 같은 동일한 선상에 얘 뭐 똑같은 입체감을 가지지 못한 애라면, 그죠? 그죠? 얘는 완전히 이런 입체감을 가진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점이 엄청나게 이동이 되겠죠. 그죠? 점이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같은 공간에 있는 애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3점 투시가 가지는 맨 위에 이제 꼭대기 점이 있겠죠. 그죠? 걔 정도만 맞춰주면 되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뭐 1점 투시처럼 이 뒤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만약에 그려진다면, 그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자, 저기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죠? 얘네들은 어디? 지평선, 아이 레벨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왜곡이 거의 없는 평면적인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가장 가까우면서도 여기에 멀어진 애들이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뻗어 올리면은 당연히 뭐 옷이 가지는, 그죠? 이런 부분도 되게 심하게 나올 거고요. 그죠? 주름 역시, 그죠? 아주 더 원통형으로 돌듯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육의 흐름처럼,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튀어나온 주름들이 생길 거고요. 그죠? 예. 여기에선 팔에 계단선이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목을 둘러주는 뭐가 있죠? 카라가 있죠. 그죠? 카라를 그죠?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팔을 들어올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그죠? 이렇게. 주름이 되는데 자, 역시 이 옷도 입체적으로 그죠? 위에서 본 느낌이 되죠. 그죠? 위에서 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 핵심은 뭘까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입체적이야, 이게. 그죠? 평면적인 주름이 아니라, 예, 역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라는. 그죠?
입체적인 주름이 나와야 되고 바지에서도 만약에 주름이 나온다면 마찬가지겠죠, 그죠? 위에서 본 얼굴의 특징들을 좀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궁극적인 마지막인 거죠. 그죠? 왜냐면 평면적인 인체를 배웠었고요. 그죠? 그거를 조립을 해봤고요. 그죠? 걔를 가지고 뭐 했죠? 옷주름을 해봤고요. 그죠? 원근법을 배운 다음에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다 한 번에 그죠? 해본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이상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배경에다가 인물도 넣어보고 이야기도 만들어보고 일러스트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부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쳐놓고 보면 그냥 보면 너무 어려운데 부분적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하고 안정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